세네카와 밀도 있는 삶의 기술. 세네카에게 밀도 있는 삶이란 삶의 길이를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질로 채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가 짧은 인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삶을 짧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인생이 짧고 괴로운 이유는 과거를 잊고 현재를 소홀히 하며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밀도 있는 삶은 분주함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삶의 주인으로 남아 확고한 내면을 구축하는 삶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냥 옛날 사상가겠거니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무려 2000년 전에 살았는데도 지금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우선 세네카의 두 얼굴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그가 살았던 진짜 롤러코스터 같았던 격동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스토아 철학이 어떻게 우리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과연 밀도 있는 삶이라는 게 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론 그래서 세네카는 말처럼 살았나? 하는 의문도 풀어보고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야, 이 문장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빛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세네카 철학의 핵심이 드러나요. 그냥 힘든 일을 피하고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역경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심지어는 춤까지 추는 법을 배우는 것. 바로 이게 그의 철학의 시작점입니다. 세네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그의 삶을 관통하는 아주 큰 모순점, 거의 수수께끼 같은 것부터 풀어야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겸손하게,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로마에서 제일 가는 부자, 심지어 폭군 네로의 스승이었던 권력의 중심, 세네카가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이 두 모습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세네카의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그의 삶은요, 정말 그의 철학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극적이었어요. 말 그대로 로마식 롤러코스터였죠. 권력의 최고점에서 한순간에 유배지로 뚝 떨어졌다가 또다시 권력의 핵심으로 돌아오고 정말 정신없는 격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태어나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황제 눈밖에 나서 코르시카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거기서 끝나는가 싶었는데 정말 극적으로 로마에 다시 불려와서 어린 네로의 스승이 되죠. 그리고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사실상 제국의 실세가 됩니다. 황금 시대를 이끌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키운 그 네로의 손에 자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와, 정말 단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죠. 자,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산 세네카. 과연 그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제 그의 철학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중요한 건 그가 스토아 철학을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 상자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를 볼게요. 바로 분노에 관하여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와닿지 않으세요? 2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이 분노라는 감정 때문에 힘든 건 똑같았나 봐요. 세네카는 분노를 일시적인 광기라고까지 했어요. 파괴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생기냐? 바로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갈 거라는 비이성적인 기대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바로 이성이에요.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 잠깐 멈춰서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지? 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라는 거죠. 이거 요즘 말하는 스트레스 관리법이나 인지 행동 치료랑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자, 그럼 다음 색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행복한 삶에 관하여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세네카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기서 세네카의 생각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그는 진짜 행복이 돈이나 명예 같은 외부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잘라 말해요. 행복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거죠. 이성과 덕에 따라 사는 삶,
즉, 모든 욕망을 다 채우려고 아등바등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망을 잘 다스릴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온갖 물건을 사야 행복하다고 말하는 현대 소비 문화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생각이죠. 자, 지금까지 그의 삶과 철학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 밀도 있는 삶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세네카라는 인물의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밀도 있는 삶이 뭐냐고요? 간단해요. 삶을 길이, 즉 양으로 재는 게 아니라 의미와 지혜, 즉 질로 재는 겁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받은 게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짧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괜히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다 뺏기면서 말이죠.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르죠.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사느냐다. 우리가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몇 년 살았나가 아니라 그 시간들을 어떻게 채웠나로 말이죠. 세네카는 밀도 없는 삶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바로 분주하게 한가한 삶이라고요. 역설적이죠? 맨날 바쁘긴 한데 돌이켜보면 남들 요구에 끌려다니기만 하고 정작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는 삶. 과거는 있고 현재는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죠. 반면에 밀도 있는 삶은 어떨까요? 이건 내면의 원칙을 따라 움직여요.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현재에 집중하면서 뚜렷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삶. 바로 질적으로 다른 삶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이렇게 밀도 있는 삶을 강조한 세네카. 과연 그의 삶은 그의 철학과 일치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말뿐인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비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세네카는 위선자다. 가난하고 소박한 삶이 좋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로마 최고의 부자로 살았고 덕을 이야기하면서 폭군 네로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자, 이 비판에 대해 한번 정면으로 다뤄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모르는 세네카의 또 다른 작품, 그의 비극 희곡들이에요. 이 작품들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차분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와는 전혀 다른 아주 어둡고 격정적인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의 철학은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아파테이아를 말하는데 정작 그가 쓴 희곡들은 분노, 복수, 광기 같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감정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그는 모든 걸 초월한 완벽한 현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서 들끓는 혼란스러운 감정들과 밖으로는 폭군이 다스리는 미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철학이라는 도구를 붙잡고 씨름했던 한 명의 인간이었던 거죠. 그의 철학은 나는 이렇게 완벽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처절한 분투의 기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 2000년 전 철학자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알림, 끝없는 SNS, 타인의 기대, 우리 주변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한가한 삶을 살게 만드는 방해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밀도 있는 삶을 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세네카가 우리에게 아주 실용적인 조언을 줍니다. 삶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 즉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이죠. 첫째, 내 삶의 질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과감히 거절하기.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경계 설정하기. 셋째,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기. 마지막으로 세상을 다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기여하기. 어떤가요?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겠죠? 결국 세네카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저 길기만 하고 텅 빈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짧더라도 의미로 꽉 찬 밀도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네카의 안녕하세요. 조언입니다.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